자, 계속해서 이제 말소 등기 관련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 무효인 등기 지워내는 과정을 가리켜서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소 등기는 등기 관리자 그리고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겠고,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 말소 등기 등 관련해서 자, 등기상하고 등기부의 내용이 전부가 불일치하면 말소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부가 불일치하면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등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그다음 멸실 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지원하는 등기를 가리켜서 멸실 등기. 그래서 앞에서 토지 건물이 멸실이 됐다라고 했을 때 등기 명의인 각 1개월 이내 멸실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한편 건물 등기 명의인이 건물이 멸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내에 바로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토지 등기 명의인 이 사람이 대위에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주제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가셔야 돼. 자,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주등기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앞에서 우리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단독 신청, 판결 등하고 판결 등 외 원인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나머지는 다 공동 신청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굳이 뭐 해석하면 이런 식이죠. 값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어떻다?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될 테고,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이거 얘기하면서 항상 기억하실 게,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든가,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등에서 채무자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될 텐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도 될 수가 없다. 조합은 어떤 경우에도 뭐가 지금 조합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등기부 이름이 표시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 등기 공동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 등기 권리자 을, 등기 의무자 갑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다 갚았다라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저당권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겠죠. 저당권의 말소 등기. 이 저당권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냐면 이때는 갑이 되겠습니다. 갑이 이제 말소를 시키면 이익이 되는 거니까 갑이 될 테고,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지문 중에 좀 몇 가지 특이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할 거예요. 또는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상태에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만약에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당권의 이전 등기.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개념은 이 저당권자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팔아먹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는 병이 되게 될 것이고,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다? 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면 누가 이익을 얻어? 병이 얻고요. 누가 손해를 본다? 바로 을이 손해를 본다라고 해서, 자, 을에서 병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 하게 될 때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런 식의 논리 구조 해서, 앞에서 이제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를 그렇게 봤었잖아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지금 이제 등기가 실행되면, 자,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뒤에서 지문 몇 개 가지고 살을 붙여보겠고, 자, 하여튼 간에 공동신청이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텐데, 자, 지금 보니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말소 등기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행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전체 그림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도 특이하게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요거랑 비교할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뭐죠? 이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해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특이하게도 공동 신청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특이했다고요.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도 단독 신청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누가? 역시 단독 신청. 근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게도 바로 공동 신청이다. 이게 나중에 수용 파트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치고 지금 이제 이슈 또 하나 드릴게요. 재권 판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이 사람이 뭘 했다?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금 교부하고 나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 약속이 빠그라져 버렸어. 그리고 시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을하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 잊어버리고 등등등 이유로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때는 전세권 말소 등기 등기 권리자는 갑이 되겠죠.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에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을이 연락이 안 돼. 얘기를 들으니까 캐나다 이민 갔다는 얘기도 있고 등등등.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 을은 소유자 전세권 말소 등기에 협력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이행 판결을 받아내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불가능해요. 송달이 안 돼. 을의 주소 불명으로 해서 송달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니 우리 연락 두절이 되니까 등기부에는 남아 있는데 을이 연락 두절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행 판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소송이라는 게 상대방이 특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연락이 돼야 되거든. 그 주소 보정 명령이 뭐 이런 것 과정을 거쳐서 갑이 을의 주소가 어디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알 수가 없다고. 근데 말소는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하는 것이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재권 판결이라는 것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등기 권리자 공시 최고 신청 후 재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자, 재권 판결을 신청할 때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을한테 전세금 반환한, 입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지금 얘한테 내가 돈 다 지급했었는데 전세권 말소 등기가 안 된 상태다.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제거해달라. 내 부동산에서. 라고 요구하는 판결. 요구해서 나오는 판결을 뭐라고 한다? 재권 판결. 재권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판결문을 근거해서 전세권 말소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굳이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재권 판결이라는 개념 정도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재권 판결 가끔 지문에 구성이 되게 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이게 저당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저당권 돈 갚았는데 저당권 말소 등기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연락 두절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때 재권 판결을 받아서 다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기존의 등기부에 있는 권리,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해서, 자, 지금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지금 을이라는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애초에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 그런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계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소유권 보존계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신청해야 될 것이다. 이때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소유권 보존기를 말소를 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어떻게 돼요? 자, 피해를 입게 되죠. 훅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기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첨부해서 어떻다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또 하나, 자, 거기에 혹시 지상권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상권자, 병이라는 사람이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도 어떻다 바로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압류 앞에서 공부했던 바가 있었죠. 가압류. 자, 그래서 이 가압류권자라고 하는 거, 이 가압류권자는 뭘 한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자, 가불평정이라는 사람이 가압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가압류 동그라미 금전 채권 돈 받을 게 있어서 이다 가압류 신청해서 가압류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다에서 다 외울 게 뭐라고? 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뭐냐 했을 때 다, 모두 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사라져버리면 거기 이제 지금 지문에 몇 개 나와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뭐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 했을 때도 뭐라고요? 이 사람 피해를 받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이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 해석할 때 그 부동산의 저당권자, 가압류 채권자, 뭐 이런 것들, 지상권자 등이 있는데 그 표현들이 현혹되지 말고 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전부가 뒤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잃기 때문에 이때는 이해관계인 전체 승낙을 받아야 된다. 등기된 권리에 등기 권리자, 등기된 등기병인의 권리를 모두 어떻다 승낙을 받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좀 쉬운 거 가볼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해봅시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니까 이 위에 지상권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지상권자가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사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안을 보니까 갑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B라는 사람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 줬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지금 자, 갑이 을한테 돈 갚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뭘 해야 돼? 저당권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저당권 등기를 이것을 이제 말소를 하려고 한다고. 이거를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을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지워졌을 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이 없죠. 저당권을 담보로 무슨 등기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다시 저당권을 목적으로 또 다른 무슨 권리의 등기가 있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이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제3자의 승낙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당연히 어떻다?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하면 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거 제가 봤어요.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다? 전부가 이해관계. 저당권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제일 기본이죠. 외우기 편한 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는 전무, 이렇게 전부, 전무, 이렇게 일단 제일 쉬운 거 가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공부했던 내용들과 연계가 될 건데요.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민법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통정 허위 표시. 서로 짜고는 의사 표시는 어떻다? 무효로 하게 된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등기부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매매를 안 했어. 이 갑에 대해서 누가 가압류 등을 붙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명의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민법에서는 통정 허위 표시 무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을은 등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권리는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하죠. 통정 허위 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 내막을 모르고 서로 짜고 있다는 의사표시인 무효란 걸 모르고 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았다. 몰랐다면 선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시 민법에서 통정의 표시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선의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악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의라고 알았다고. 그럼 이 사람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병한테 이 사람이 악이라고 전제하면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무효였어. 그러면 을 명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 그리고 그 후에 이 내막을 알고 있는 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갔다 해서 이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 을명의로 넘어간 등기가 무효이니까 뭘 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라는 것을 신청을 하겠죠. 이때 등기 권리자는 갑이 될 테고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다? 을이 되겠죠. 고지 해석하면. 그랬을 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서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서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할 것이냐? 이 사람은 어떻다?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경우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 포함돼요.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라고 써? 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뒤에 있는 등기 다 전부가 다 등기명인 전부가 등기상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다 딱 하나 뭘 제외하고 후순위 소유자를 제외하고. 즉 후순위 소유자는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합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 전부가 등기부에 표시된 사람은 모두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하나 제외한다? 후순위 소유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럼 나머지는 쉬워져요. 자,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다 간단해요. 자, 이렇게 가십시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지상권하고요, 전세권을 담보로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다시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주등기로 하게 될 것이고, 자, 소유권 외의 권리인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떻다? 부기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혹시 자 지금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이 병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하면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가 돼?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이 사람은 어떻다? 지상권에 관한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상권 위에 예를 들어 A라는 저당권자가 있다. 다 아무 상관없죠? 지상권 말소를 할 때 얘랑 아무 관련 없다. B라는 저당권자가 있다. 아무 상관없다고요. 지상권 말소가 되든 말든 A랑 B는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승낙받아야지 지상권의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지금 또 하나 이슈가 삼아야 되는 게, 자,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전세권 뒤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저당권이 들어갈 수 있다. 여기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역시 출제 이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단독 신청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받아야 되는데 다. 우리 공부할 때는 그냥 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워버리면 뒤에 있는 각종의 등기에 다 피해를 받기 때문에 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빼고 거기서 뭘 하나 빼야 된다. 후순위 소유자는 없다. 바로 등기상 이해관계에는 속하지 않는다. 지상권 어렵지 않습니다. 지상권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또 하나가 전세권도 똑같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이 사람은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상권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만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 그리고 저당권자는 저당권 뒤에는 어떤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외울 때 순서 그냥 막연하게 가면 안 되고 먼저 소유권부터 가볼까요? 소유권은 사실 다죠. 소유권 보존 등기든 소유권 이전 등기든 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요 말소를 하려면. 다시 처음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뒤에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뭐 등등 이렇게 한번 전제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그 뒤에 있는 모든 권리자가 다 기본적으로 등기상 이해관계. 다만 소유권 관한 등기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는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할 때 이것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굳이 해석하면 이런 식이야.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였습니다. 매매를 통해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통정, 서로 짜고서 병한테 통정 허위 표시에 따라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는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치자고. 감영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뒤에 사람 다 동의를 승낙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자, 바로 후순위 소유자는 없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요 정도로 묶어보고 지상권, 전세권 항상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을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을 때 그 뒤에 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해되면서 바로 저당권의 말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주된 이슈가 단독 신청 얘기하고요. 대상, 단독 신청의 대상과 공동 신청의 대상 그리고 문제 약간 응용 들어가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얘기까지 이슈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말소 등기 자 외우셨죠? 우리 앞에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말소 등기. 자 그래서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등기 승낙했던 사람 있었죠? 우리가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죠? 네, 승낙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하는데 을이 저당권자가 승낙을 했다고 어떤 이유로 효부를 봐서 승낙을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말소 등기는 주등기로 처리하게 될 텐데 이 뒤에 있는 등기는 이미 이 사람 다 승낙했었던 거죠? 처음에 신청할 때 승낙했던 거죠? 무효죠? 무효라고요? 승낙을 했다는 얘기는 무효라고 게다가 얘가 죽어버리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아, 소유권이 존재해야지 뒤에 저당권이 있든 뭐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3자의 승낙을 받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 등기를 했다고 치자고. 그럼 뒤에 있는 권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등기부에 남아있죠? 무효죠? 무효니까 뭘 해야 된다?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누가? 직권으로.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죽인 순간부터 어떻다고요? 뒤에 있는 등기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죠? 그래서 등기관이 알아서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오늘 이제 직권 말소 따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돼요. 자,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이 있어서 이걸 지웠다고. 그럼 뒤에 있는 등기, 제3자의 승낙 받았었겠죠. 그럼 제3자의 명의의 등기는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아, 메인이 사라져버리니까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등기관은 알아서 다 직권 말소. 우리 한번 기억해 볼게요. 뒤에 이제 공부할 주제이긴 한데, 자, 다 직권 말소야. 우리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등기관은 상지를 제외하고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죠. 자, 뒤에 한번 논의하겠지만, 환매특약의 등기,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환매특약의 등기, 직권 말소. 다 직권 말소야. 딱 아닌 게 하나 있었죠. 직권 말소 아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처분금지 가처분.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뒤에서 나올 텐데, 자,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을이 매수인,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사안인데 갑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 이때 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가 자, 가등기라고 하는 거,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것이 어떻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도 원칙적으로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의 승낙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행 판결이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뭐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은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 가등기가 되게 되면 갑은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다. 아직은 소유권 누구한테 있으니까? 갑에게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을 명의의 본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순위가 어떻다?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마치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원래 소유권 취득은 을 명의로 본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건데 마치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을 넘겨준 것 같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중간에 있는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갑이 을한테 등기 넘겨주고 또 병한테 또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병명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 그래서 등기관은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물론 이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형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법원이 행한 등기 등은 어떻다?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파트에서 출제 포인트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을 확보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소유권을 확보해내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 있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었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근데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갑이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이행 판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행 판결이 있으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뭘 신청한다고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본안 판결이 있기 전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실행을 해놓죠. 그러면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갑입니다. 갑은 이 문제의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아직은 소유권 누구한테 있으니까? 갑에게 있으니까. 나중에 본안 소송을 해서 바로 이행 판결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은 을에서 갑에서 을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다시 이행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소유권 이전하려고 보니까 어머 이상한 권리가 들어가 있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뭘 한다고요? 바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인즉슨 가처분 등기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경고를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원고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말소 신청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야. 그럼 병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했으니까 가처분 채권자 을이 승소를 했을 때 뭘 한다고요?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한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어떻다? 중간에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된다. 뭔 얘기냐면 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고 유일하게 신청을 받아서 말소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 물론 거기서 법원이 행하는 등기는 제외라고 되어 있긴 했지만은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지적할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신청에 의한 말소 등기. 나머지 뭐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해요. 직권 말소. 신청 아닙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죽어버렸다고요. 지상권 등기가 죽어버렸다고요. 전세권 등기가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목적으로 수많은 권리들 모두 다 어떻다? 무효가 되니까 직권 말소. 두 번째, 지금 아까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관련해서 뒤에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무효가 되니까 직권 말소.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말소 신청 얘기하고 직권 말소 이렇게 좀 비교를 해드렸고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말소 등기가 됐습니다. 근데 잘못 말소가 됐으면 말소 등기라는 개념이 말소 회복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말소 회복 등기도 당연히 어떻다? 공동 신청. 똑같은 논리 구조로 이행 판결 등이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단독으로 말소 회복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때 말소 회복 등기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말소 등기를 할 때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필요했었습니다. 등기를 실행하는 방식,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뭐가 되고 주 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떻다? 부기 등기가 되게 된다. 이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신청에 따른 말소 등기 관련한 지문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소 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한다. 오른편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의 내용과 실제 권리 공개가 전부 불일치했을 때 지우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말소 등기. 137페이지 첫 번째 박스 2번 지문.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X토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원인 없이 뭘 했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직거라고 공시를 해버렸다고. 근데 그게 무효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원래 소유자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 단독으로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별 내용 아닌데 시험 문제 이슈가 돼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의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이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갑이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한테 매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자, 여기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등기청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이 돼야 될 것이고, 이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됩니까? 다시 여기 볼까요? X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아, 병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갑과 을 사이에 갑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됐다고. 그럼 등기 권리자는 등기가 실행되면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 누가 된다? 을이라는 사람.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된다. 그럼 뒤에 없다고 치고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죠. 그런데 중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대요. 저당권을 떠안고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근저당권 을하고요. 자, 을하고 병 사이에 뭐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일단 가장 쉬운 그림이 이 그림이죠. 그래서 이때 등기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등기 관리자가 되게 된다.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건 하나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 이게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지금 이때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 저당권의 소멸 말소 등기라고 해서 소유자 변경 사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민법까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이때 등기 권리자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을이 등기 권리자는 돼. 그리고 갑하고요. 그 다음에 병. 두 사람 다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인 무효는 잊어버리시고 피담보 채권의 소멸, 돈을 갚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무효인 근저당권 등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등기 의무자가 갑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이에요.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팔았습니다. 저당권 실행에 대해서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면은 이 매수인은 누구에 대해서? 매도인에 대해서 계약 해제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 개념인데 이건 다른 거 빼버리고 단순하게 가십시다. 자, 지문 가지고 볼게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다시, 아니 별 내용은 아니야. 자, 봐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고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다고. 깊이 가지 말고 요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가자고. 그러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려면 등기 권리자는 누가 돼?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좀 쉽게 가면 병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자와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된다고. 근데 지문은 이건 말이 안 돼. 다시 볼까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봐봐요. 이 사람이 병이 누구와? 설정자. 갑과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럴 것 같으면은 소유권 저도 돈 빌린 다음에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린 다음에 소유자 바뀌면서 우리 그럼 둘이 손잡고 말소 한번 시켜볼까? 좋아. 뭐 그러면 은행이 돈을 받을 수가 없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어예요, 용어. 용어가 뭐냐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 설정자. 용어 얘기라고.
아니, 지금 이제 담보물을 내놓은 사람은 뭐라고 한다? 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그래서 이 질문 틀렸다고요. 별 내용은 없고, 이것은 이제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를 묻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용어만 알면 다 대단히 쉽게 나왔던 점. 두 번째,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안이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이 병한테 근저당권을 팔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을 팔았다. 그럼 이제 이때는 이 근저당권, 자, 설정 등기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말소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죠? 말소 등기니까.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병이 말소 의무자가, 자,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자,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용어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개념을 물어봤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38페이지 핵심 지문 보시게 되면요. 자, 첫 번째 박스. 권리의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소리죠. 등기 신청은 무조건 뭐가 돼? 공동 신청.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다 공동 신청.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단독 신청이라고 구성하고 있고요. 2번 이행 판결에 의한 말소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히 문제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3번 등기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재권 판결을 받으면은 등기 권리자 그 사실을 증명해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얘기 긴데 재권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4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재권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세권 반환 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해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네요. 자,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서 이렇게 갔었죠.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다. 자, 뭐 전세권을 예를 들어볼까요?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갑소유 X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갑이 누구한테 전세권에 돈 갚았어요. 그런데 전세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해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행 판결도 소재 불명이니까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재권 판결을 받아내게 되면 어떻다? 이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재권 판결에 의하지 않냐고 과거에 영수증만 첨부를 하게 되면은 통장 입금 내역서만 첨부를 하면은 등기소에서 받아줬던 적이 있어요. 다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기간 중에는 어떻다? 용익 물권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고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어떻다? 담보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전세권의 존속기간 예를 들어서 이 전세권 설정 등기의 내용을 보니까 자, 어떤 토지에 대해서 5년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5년이 경과를 한 거야. 그럼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내막은 이 갑이 을에게 전세금 반환 안 한 케이스예요. 근데 갑이 서류를 조작을 해서 입금 영수증을 포토샵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등기소에 제출을 했다고. 그래서 전세권 말소 등기가 실행이 돼버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영수증 갖고는 안 되고 법원에 대해서 어떻다? 재권 판결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이 어떻다?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만이 말소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두 개를 과거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요. 3번 질문 옳은 표현. 그 다음에 5번 말소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이 등기 기록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지. 아까 우리 소유권 보호 등기 말소하면은 형식적으로 뒤에는 뭐 어떤 권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 저당권 등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갑은 을한테 돈을 갚았어요. 그럼 저당권 등기는 무효죠? 무효죠? 무효라고요.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하기 위해 돈까지 갚은 상태야. 그러면 자,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기록을 가지고 봤을 때 어떻다? 등기 소유권 보존기가 말소가 되게 되면 등기 기록상 봤을 때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 이걸 뭐라 부른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부른다고요. 실제는 피해 안 입죠.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전제해서 할 때 돈 갚았었다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기를 어떤 이유로 말소를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얘한테 돈 갚아야지 얘가 승낙을 해줄 테니까 돈을 미리 갚는다고. 근데 말소 등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소유권 보존기를 말소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얘는 사실상 등기부상은 이해관계지만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는 아니라고요. 돈 갚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아까 소유권 보존기의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모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인. 용어 그대로 등기 기록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자, 형식적으로 그 손해를 받을 것이 우려되는 사람을 뭐라 본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6번 갑, 을, 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병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몇 개 있었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 전부 중에서 뭘 제한다? 후순위 소권리자는 어떻다? 제외한다. 병은 어떻다? 이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뒤에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의 목적은 저당권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아까 저당권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 해서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139페이지 지문부터 먼저 가볼까요? 말소 회복 등기 등에 관한 지문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게 되니까 1번. 자,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의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을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권리자가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자, 아까 승낙을 했던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뭐야? 직권 말소. 자,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자, 제가 동의한 제3자 명의 등기는 직권 말소. 말소 신청은 딱 하나, 가처분 채권자만 그렇다 말소 신청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 말소. 2번이요.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모르죠?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뒤를 보라고. 말소 신청이야, 직권 말소야? 직권 말소. 내용 보지 말고 다 직권 말소. 딱 하나 뭐 제외하고 가처분 채권자는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등기는 다 뭐라고요? 직권 말소. 뒤만 보셔야 된다고 그 의미를 사겠다고는 죽습니다. 다 등기는 뭐라고요? 말소 등기할 때는 굳이 직권 말소. 이게 기본 틀이라고. 근데 딱 하나 가처분 채권자가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는 직권 말소가 아니라 말소 신청. 두 번째,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 등기의 말소 등기도 허용된다. 이런 거 없고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개념이 있었죠. 해서 틀리게 말소 등기 없어요. 자, 말소 회복 등기라는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멸실 등기에 대해서 멸실 회복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의 핵심 지문 첫 번째 박스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의 승낙도 필요하다. 아까 말소할 때든 말소 회복 등기든 항상 필요하죠. 2번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은 필요치 않다 해서 뭐 둘 다 답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정도고요. 여러분 교재 138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해서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 같습니다. 자, 기억본 볼까요?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건 쉽다.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한다고요. 근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죠? 다시 그럼 민법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자, 순위 2번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순위 1번의 저당권자. 저당권 아무 상관없죠? 아까 우리 외울 때 이렇게 했잖아. 소유권 등기는 다.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다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후순위 소유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지상권, 전세권 말소할 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그리고 자,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뭐 후순위든 선순위든 등기상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자, 지금 기억번은 등기상 이해관계인 맞죠? 두 번째 아니고요. 세 번째 순위 1번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순위 2번 똑같죠? 저당권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고 말소 등기를 할 때. 그 다음에 리을번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지상권 등기 상관없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고 디은, 디귿, 리을 공통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는 뭐라고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기를 말소할 때 그 가압류권자 소유권 보존기는 전부라고 그랬었죠? 소유권 보존기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전부가 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신청에 의한 말소 등기고요. 잠시 끊었다가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